안녕하세요, 개발자 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깃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더 많은 영상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깃에서 브랜칭 전략 중 하나인 깃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구글에 이렇게 깃 플로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최상단에 우아한 형제들에서 올려놓은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디테일하게 약속을 하고 있고 추천하는 운영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들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읽어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 보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 블로그 글로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아이패드에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깃허브에 저장소 이제 레포지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면은 마스터나 메인이 항상 먼저 생성이 되죠. 보통 기본은 마스터이긴 한데 또 기업에 따라서는 메인으로 생성해서 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딱 생성되는 것을 뭐 1.0 버전이라고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회사에서 0.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1.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일단 디벨롭이라는 브랜치를 항상 유지를 해요. 이것도 이제 깃 플로우의 특징 중 하나인데 마스터에서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디벨롭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죠. 그럼 이 역할은 뭐냐? 마스터와 메인은 해당 기업이나 뭐 제품에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표시되고 있는 것들, 사용자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스터와 메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브랜치죠. 그럼 디벨롭은 뭐냐? 개발하기 위한 용도의 브랜치입니다. 자, 디벨롭 브랜치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라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원래 이 내비게이션 바가 없다고 쳐보세요. 딱 이게 없고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이제 A라는 개발자가 딱 요 내비게이션 바를 추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B라는 개발자가 실제로 여기 뉴스를 들어갔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마스터 브랜치 하나만 유지를 하게 되면은 딱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네이버가 이렇게 있을 때 뭐 검색창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밑에 원래 뭐 있던 뉴스 내용, 배너들, 요 이제 광고들하고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아직까지 내비게이션 바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 바를 작업하는 개발자 A가 추가를 한 다음에 요거를 바로 이렇게 마스터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럼 뭐 배포가 되겠죠. 이렇게 배포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딱 버튼 뉴스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를 개발자 B가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의 커밋은 아직까지 추가가 안 된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디벨롭 브랜치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 중인 기능들을 모아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도록 약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딱 예시로 들자면 누군가는 내비게이션 바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디벨롭에다가 바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피처 브랜치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디벨롭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이제 뭐 개발자 A니까 피처 브랜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피처 슬래시 A라는 걸 만들어요.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기능명 같은 걸 넣기도 하죠. 그래서 뭐 피처 네브 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개발자 B도 있겠죠. 그럼 개발자 B도 여기다가 피처 B 혹은 피처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각자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피처 내비게이션 바라는 브랜치가 있겠죠. 이거를 디벨롭으로 넣는 PR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개발자 B도 이거를 디벨롭에다가 넣는 PR을 생성을 해요. 풀 리퀘스트라고 하죠. 이제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해서 각 팀원들에게 코드 리뷰를 받고 그 다음에 머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먼저 머지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가 머지가 됐다고 쳤어요. 그러면은 이 디벨롭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바와 뉴스 연결되는 페이지인 뉴스가 둘 다 있는 커밋이 딱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디벨롭에서 마스터로 넣는 PR을 다시 생성을 합니다. 이것도 코드 리뷰를 거치겠죠. 그래서 머지가 됐어요. 승인이 다 나서 어프로브가 되고 그러면은 1.1 버전으로 이제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들은 내비게이션 바에 뉴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 페이지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마스터 혹은 메인 브랜치는
각 회사나 팀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보도록 배포되어 있는 코드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디벨롭은 현재 개발 중인 상황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각자 따로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그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벨롭 브랜치이고, 거기서 이제 이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바로 푸시를 해버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처 브랜치를 각자 개인이 만들어서 디벨롭에서 파생되게 하나씩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디벨롭으로 모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벨롭이 여러 가지 피처들을 모으는 브랜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하는 기능, 이제 뭐 보통 회사에서 팀마다 다 다를 텐데, 뭐 일주일에서 2주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디벨롭에서 마스터로 가는 PR을 생성을 하고, 그러면 이 PR이 머지가 되면은 이제 배포가 될 수 있는 마스터 브랜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배포를 할 때 다른 브랜치는 배포를 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마스터 브랜치만 배포를 하면 됩니다. 디벨롭 브랜치나 뭐 피처 브랜치는 뭐 QA 진행용으로 배포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덕션 배포는 무조건 마스터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스터랑 디벨롭, 피처 브랜치는 알게 됐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서 올려놓은 글을 살짝 보면 이제 조금 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아까 밑에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저희 이제 마스터는 봤고 디벨롭은 봤고 이제 피처까지도 다 봤죠. 그럼 이제 사이에 두 개, 릴리즈랑 핫픽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 개발 회사들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브랜치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일단 릴리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디벨롭에서 마스터로 바로 PR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간소화된 버전이고, 보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디벨롭 여기서 배포할 기능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하나 브랜치를 땁니다. 이게 릴리즈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메인에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릴리즈는 디벨롭에서 마스터로 가기 전에 한 번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브랜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릴리즈를 가지고 QA도 진행을 하면서 또 저희가 몰랐던 버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떠한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PR을 거쳐서 한번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저희가 내비게이션 바 동작할 때 뭐 어떻게 개발자 개인이 나름의 이제 검증을 했을 거고, 페이지에서도 나름의 검증을 했겠지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이에도 뭐 다른 개발자 C가 또 뭔가를 넣을 수도 있고 D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벨롭에서 항시로 QA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 얘를 딱 배포 주기가 됐을 때 뭐 2주나 3주나 뭐 한 달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딱 릴리즈 브랜치를 따고 딱 이 시점에서 포함된 모든 작업물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바도 들어있고 이제 뭐 뉴스도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빼왔으니까 이 상태로 필요한 기능들을 다 넣은 상태에서 QA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으로 넘어가는 게 릴리즈 브랜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핫픽스의 역할은 뭐냐? 핫픽스는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디벨롭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핫픽스의 차이점은 메인에서 나옵니다. 메인 혹은 마스터에서 나오는데, 핫픽스는 말 그대로 정말 핫픽스를 해야 될 때 만드는 브랜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딱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내비게이션 바에서 뉴스 버튼을 눌렀는데 안 넘어가져요. 그런 경우에 그때 이제 디벨롭에서 빼면 안 되죠. 왜냐면 디벨롭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개발자 C가 여기다가 뉴스가 아니라 뭐 주식으로 넘어가는 버튼을 만들고 있다 칩시다. 개발자 C가 뭐 이름은 이제 피처 스톡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뭐 개발자 D가 뭐 로그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처 로그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디벨롭에서 만들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핫픽스를 만들어 버리면, 이 핫픽스에는 여기 앞에서 개발자가 만든 주식이랑 로그인 기능이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얘도 또 따로 QA를 검증을 하기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메인에서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가장 최신 사용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죠. 여기서 빼서 핫픽스를 만들고 여기서 수정을 하겠죠. 이제 버튼 수정하는 걸 버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페이지 이동이 되도록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체크아웃이고, 여기는 다시 PR로 코드 리뷰를 받겠죠.
그래서 팀원의 승인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버전 올린 거를 작은 마이너 업데이트를 뒤에 소수점 쳤던 자리를 올렸으니까 얘는 뭐 1.11이라고 해봅시다. 뭐 1A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팀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얘는 디벨롭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메인에서 혹은 마스터에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한 걸 그대로 다시 메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은 1.11 버전이 생기면서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디벨롭은 디벨롭대로 가고 있고, 얘네들 지금 보면은 메인과 디벨롭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서로 같아져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디벨롭으로 정기적인 배포를 하고 나면은 마스터와 똑같아지겠죠. 왜냐면 디벨롭에 있는 추가적인 사항들이 다 마스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딱 핫픽스가 딱 배포된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달라요. 왜냐면 여기 핫픽스가 추가된 여기 그 버튼 수정 커밋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디벨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디벨롭도 이 수정 사항을 받으려면은 여기 핫픽스를 마스터에 배포를 한 다음에 메인에서 디벨롭으로 들어가는 PR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PR이 머지가 되면은 요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PR에 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똑같지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딱 이 1.1 버전이 딱 그 머지된 시점에 여기 피처 A랑 피처 B 혹은 이제 피처 뉴스죠. 피처 뉴스와 피처 네이버바 이 두 개는 이게 1.1 버전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핫픽스 들어왔는데 이제 얘네 두 개가 남아 있죠. 여기 주식이랑 로그인, 얘네들은 또 다음 정기 배포 때 또 새로 PR을 만들어서 릴리즈를 만들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릴리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가 머지가 돼서 얘는 PR이 아니죠. 얘는 체크아웃이고, 체크아웃으로 브랜치를 만드는 거고, 릴리즈에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PR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또 머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1.2 버전이 되겠죠. 이제 또 큰 업데이트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이제 시간 순서는 버튼 수정과 조금 섞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먼저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피처가 들어가겠죠. 피처 스톡, 피처 로그인 이렇게 됩니다. 지금 딱 이렇게 1.2 버전이 머지된 상태에서는 양쪽 마스터와 디벨롭이 정확하게 같은 모든 코드가 서로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는 용도가 항상 이제 프로덕션에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있는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마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벨롭은 그거랑 좀 다르게 좀 더 추가적인 개발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 개발 사항들은 정기적인 배포 시점 때까지 계속 쌓이다가 그 정기적인 배포 사항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 쭉 가지고 있다가 그 PR이 릴리즈라는 브랜치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졌다가 그 릴리즈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가 되면서 그 추가적인 개발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몰랐던 그런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메인에서 브랜치를 하나 따서 이제 핫픽스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마스터에 다시 머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핫픽스 내용은 디벨롭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마스터에서 빼서 마스터에 다시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스터에서 다시 디벨롭에 넣어주는 PR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디벨롭을 최신화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벨롭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걸 바로바로 푸시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커밋들이 막 산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벨롭에서 피처 브랜치로 하나 파생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이버바를 만드는 거니까 되게 쉽지만 뭐 큰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은 그것만 해도 커밋이 되게 수십 개가 될 텐데 그걸 매번 디벨롭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피처 브랜치를 디벨롭에서 가장 최신 버전에서 딴 다음에 그걸 다시 디벨롭으로 넣어주고, 그때 이제 PR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머지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스쿼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하나의 커밋만 딱 디벨롭에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마스터와 디벨롭이라는 가장 큰 두 줄기를 두고 이제 저희가 릴리즈 핫픽스 피처를 어느 지점에서 따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왜 그런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만들고 있는 신규 기능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사항들을 계속 모아놓는 디벨롭에서 따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쌓아놨던 개발 사항들을 모아서 나가기 위한 용도, 마지막 QA를 받거나 코드 리뷰를 받기 위한 용도 릴리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의 기능 저장소였던 디벨롭에서 만들어서 마스터로 넣어주는 거고요. 피처는 이제 디벨롭에서 따서, 왜냐면 저희가 기능 계속 개발하고 있는 디벨롭에서 따서 만든 다음에 다시 디벨롭을 넣어주고 얘를 릴리즈를 통해서 마스터에 넣어주게 되는 거고, 이제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디벨롭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마스터 브랜치에 넣어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건 마스터에서 빼서 마스터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은 디벨롭에도 없어요. 왜냐면 디벨롭에도 사실 돌려보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벨롭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핫픽스를 마스터에 넣은 다음에는 다시 디벨롭으로 넣어주는 PR을 생성을 해주셔야 디벨롭에도 그런 같은 오류가 없게 되는, 그리고 가장 최신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git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최대한 실무에 맞게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가 좀 쉽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